마이크로소프트가 촉발한 AI 과잉 투자 우려감에 오늘 나스닥을 중심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린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을 촉발시켜준 것이 그나마 다우를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0.86% 하락 중인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2%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빅테크들도 다시 한번 AI 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P 500도 0.27% 하락 중인데 오늘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마존과 또 엔비디아도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10% 이상 굉장히 강한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단도 전반적으로 오늘 강하게 하락불을 켜고 있는데 이 AI가 소프트웨어의 기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경고감 섞인 우려마저 오늘 다시 한번 빅테크 관련 투심을 짓누르고 있고요. 이어서 중소형주들과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유입이 됐고요. 이 헬스케어는 여전히 약가 협상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 그렇다면 밤사이에 이런 장세를 만든 세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은 빅테크, M7 종목들이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이상의 이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음 장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우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 요인은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사상 최대 이 투자 지출을 늘렸는데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건데 돈을 역대급으로 많이 썼는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보다 안 좋은 상황은 없겠죠. 우선 AI 인프라 관련 자본 지출이요,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회계연도 2분기,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4분기겠죠. 이 4분기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이요, 무려 3,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비 대비해서 66% 이상 늘어난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턴은 얼마나 됐을까요?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 그러니까 애저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이 이 단기간 내에 이 투자 지출에 대한 이 수익화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의 예상보다 수익화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 월가의 평가는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자본 지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투자하지 않고 이제는 투자에 대한 수익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에는 얼마만큼 돈을 많이 투자했느냐에 집중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얼만큼의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쯤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대적인 투자 협상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와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 종목 모두 다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오픈 AI 측에 6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할지 현재 협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우려감을 키우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메타의 주가는 10% 가까이 올라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게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다소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수익화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가시적인 재무 성과라든지 유료 사용자 수라든지 이런 실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투자 소식은 마이너스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뿐만 아니라요, 오늘 소프트웨어주들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도 있었지만 SAP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다음 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SAP의 주가가 15% 이상 급락하면서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실적 아웃룩은 괜찮았지만 이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 4분기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성장률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존 목표가 26%였는데 이걸 껑충 뛰어넘기는커녕 25% 정도로 미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AI에게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상당 부분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히트맵에서 포착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 빅테크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끈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현재 시각으로 29일 미국 상원이요, 계속해서 이 셧다운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미 상원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절차 표결이 부결됐기 때문인데, 이 바로 최근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했던 미국 세관 이민 단속국, 우리는 뉴스에서 IC라고 많이 표기를 하죠. 이 IC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부처의 예산안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 측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만약에 이 이민 세관 단속국 IC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이런 억제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고요. 예산안의 처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자정까지 양당이 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또다시 이 셧다운 우려감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이 정보경 앵커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의 오늘 움직임 어땠는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동시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 가장 먼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반을 기준으로 한 등락률이고요. 11% 넘게 강하게 빠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과 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애저 성장률의 전망이 37에서 38%로 제시된 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고요. 여기에 AI 인프라 투자 비용 크게 늘어난 점까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체 수주 물량의 상당 부분 오픈 AI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대비 수익성 우려가 커졌고요. 이런 점들이 오늘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확인해 보시죠. 어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나왔고요.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메타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를 웃돌았고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됐고요. 특히 광고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었죠.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도입으로 엔지니어 생산성이 30% 개선됐다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AI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0% 넘게 급등하는 메타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네, 5시 30분 기준으로 3% 넘게 빠지고 있는 테슬라였는데요.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는데 이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핵심 자동차 사업 둔화 우려가 커졌고요. 보조금 종료와 BYD와의 경쟁 심화도 단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봇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 계획을 밝힌 테슬라인데요. 이 소식은 월가 시그널에서 또 자세한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오늘 마감가는 어떻게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네요. 9.99% 내리면서 마감을 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다음 종목 메타도 확인을 해보시죠. 메타는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시면요. 테슬라가 오늘 3%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종목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두 종목인데요. 먼저 애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 기준으로 0.64%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월가 시그널에서 실적 발표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최대폭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애플입니다.
아이폰 17 판매가 좀 강하게 이어졌고 또 AI 기능이 탑재된 프로 모델의 수요가 실적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부품 원가가 향후 마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좀 공존을 하는 애플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샌디스크입니다. 2% 넘게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샌디스크였는데요.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저장 장치 수요 증가와 낸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고요. 여기에 업종 전반의 긍정적인 실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월가 시그널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가 흐름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0.74% 소폭 오르면서 마감한 애플이고요. 샌디스크 확인해 보시면요. 샌디스크의 주가는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이슈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트솔라인데요. 보시다시피 10%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생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발 공급 확대가 중장기 실적과 투심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IBM입니다. 3% 넘게 오른 IBM인데요. 양자 컴퓨팅과 GPU를 결합한 차세대 슈퍼컴퓨팅 전략을 공개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IBM의 양자 프로세서인 헤론과 AMD GPU를 연동할 경우 기존 CPU 대비해서 최대 100배의 연산 속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기술 프리미엄까지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로얄 캐리비안입니다. 조금 다른 섹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크루즈 기업인데요. 2026년 실적 전망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면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올해 이익 전망을 높여서 제시를 했고요. 연초 예약 시즌을 맞아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년도 좌석의 약 3분의 2가 높은 가격에 예약이 되면서 수요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마감가는 어떻게 됐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퍼스트솔라 살펴보시면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I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올라준 IBM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얄 캐리비안 확인해 보시면요. 18% 넘는 급등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각종 매크로 지표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입니다. 이란과의 이 핵무기 관련 협상이 별 진전이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감이 커지면서 WTI 3.86% 상승하면서 배럴당 어느새 6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상당 부분 증시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이죠.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1,430원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지만요. 그래도 밤사이에 오랜만에 3원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다시 한번 MS발, 마이크로소프트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 통화인 이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더더욱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5.73% 낮아지면서 이 83,910달러 선까지 상당히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 밤사이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 강제 청산이 8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중에서 이 7억 달러 가까이가 롱 포지션 관련 금액이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0.22% 하락하면서 이 온스당 5,3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구리 가격이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9%가량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밤사이에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졌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발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약달러 이슈까지 좀 겹쳐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달러는 분명히 오늘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약한 달러 대비 원화가 더더욱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달러 인덱스가 96 초반선 지나
올라가면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약달러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그 자금이 금과 은혜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리까지 이동해가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겠죠. 이 때문에 미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3대 지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다우지수는 장 막판 들어서 0.1%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차기 연준의장을 발표를 하겠다. 다소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탓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은 마이크로소프트발 AI 과잉 투자 우려감에 오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 마감 상황 봤습니다.